여러분, 현대자동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자동차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차 너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쓴 공식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말이죠. 이 안에는 과연 어떤 진짜 속내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현대차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일 길에서 보고 또 타기도 하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한 브랜드죠. 하지만 여기 무려 300페이지짜리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꺼운 보고서 안에는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회사가 직접 쓴 가장 솔직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미리 좀 들여다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씩 파헤쳐보시죠. 자, 그 첫 번째 껍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현대의 모습이죠.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대한 자동차 제조 기업 그 자체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 이게 우리가 아는 현대죠. 자동차.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보고서가 말하는 현대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동차 제조는 기본이고요. 금융, 철도, 심지어는 방위산업까지. 이게 다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은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인도, 튀르키예, 체코, 베트남, 전 세계에 쫙 깔린 공장 네트워크를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공장의 핵심 부품을 제주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는 뜻이죠. 그럼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국내 공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품값이 무려 46.4%나 돼요. 거의 절반이죠. 반면에 철판 같은 원자재는 4.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대차는 단순히 쇳물 녹여서 차를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2만 개가 넘는 정교한 부품들을 가져와서 그걸 완벽하게 조립해내는 초고도화된 조립 기술의 결정체라는 걸 이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자동차 제조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축일 수도 있는 바로 금융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할부금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현대차를 사고 싶을 때 당장 목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현대캐피탈 같은 회사가 돈을 대신 내주고 우리는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나눠 갚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대는 차를 더 잘 팔기 위해서 돈 빌려주는 시스템까지 직접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대차 판매를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저 차 사고 싶다 하면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가 바로 돈을 대주니까 고객은 부담이 확 줄죠. 바로 이 시스템 덕분에 몇 천만 원이나 하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들고 현대캐피탈은 돈을 빌려주고 현대카드는 결제를 책임지고 이 회사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착착 움직이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조와 금융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양손해준 현대. 과연 세계 무대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빡센 시장, 바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2023년에 미국에서만 무려 87만 대를 팔았대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투싼 같은 SUV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이건 현대차가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능은 상 받은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월드카 어워즈라고 자동차계의 오스카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022년에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아이오닉 5N, 심지어 2025년에는 캐스퍼 일렉트릭까지. 이건 거의 매년 상을 휩쓰는 수준이잖아요. 전기차 시장의 기술력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철저한 전략의 승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양파의 심장부. 현대가 스스로 그리고 있는 진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의 대전환입니다. 현대는 2045년까지 가야 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2025년 차세대 수소차 내놓는다. 2026년 울산에 오직 전기차만 만드는 공장 돌린다. 2027년 전기차 시대를 확 앞당길 차세대 배터리 도입한다. 그리고 마침내 2045년 사업 전체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이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죠. 날짜까지 딱 박아놓은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소프트웨어가 되는 SDV 기술까지. 그뿐만이 아니죠. 42-나 모셔너를 통한 자율주행,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까지. 이쯤 되면 우리가 알던 자동차 회사 현대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동의 모든 것을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개발을 왜 하는 걸까요? 현대는 그 이유를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 하나로 설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이 우리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다.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숫자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39,994개. 이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특허 개수입니다. 연구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라는 거인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함께 넘겨갔습니다. 자동차 제조에서 시작해서 금융,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이제 현대는 더 이상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의 이동이 어떤 모습일지 그 청사진 자체를 그리는 회사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현대가 가진 세계 최고의 제조업 DNA는 과연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대한 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